2026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복잡한 시장의 미래를 쥐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힘에 대해서 한번 쏙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2026년의 집값, 과연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아마 다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요, 답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작이요,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 시합처럼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두 개의 엄청난 힘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두 거대한 힘의 대결 구도. 한쪽에서는 경제의 숨통을 좀 틔워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가로막는 현실, 바로 규제라는 장벽이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 순서입니다. 먼저 시장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는 희망 요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엔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규제라는 현실의 벽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 두 힘이 꽝 하고 부딪히면서 시장이 어떻게 쪼개지는지 그 놀라운 현상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가 그럼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거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장의 긍정적인 측만 바로 금리 인하라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꽤 낙관적인 시선이 많아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무려 52%, 절반 이상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로 뭘 꼽았냐면 바로 금리가 곧 내려갈 것 같다는 기대감이었어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0%거든요. 이게 꽤 오랫동안 이 수준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로 보는 겁니다. 근데요, 희망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건데 가장 높았을 때보다는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 사는 걸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희망과 현실 사이에 꽤 큰 간극이 있는 게 여기서 딱 보이네요. 네, 여기까지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희망 섞인 전망이었는데요. 이 희망이 아주 강력한 장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규제라는 현실의 벽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제의 벽, 대체 얼마나 강력할까요? 아주 구체적인 숫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2억 원. 이게 뭐냐면요, 정부가 2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신규 대출의 최대 한도입니다. 사실상 돈줄을 꽉 쥐어서 시장이 너무 과열되는 걸 막겠다는 아주 강력한 조치인 셈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빙산의 일각이죠. 정부가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이걸 더 빡빡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겹의 아주 촘촘한 규제 장벽을 세워놨어요. 가계부채도 잡고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도 막으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희망과 규제, 이 둘 중에 결국 어느 쪽이 이길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이 두 힘이 서로 충돌하면서 시장을 완전히 둘러 쫙 쪼개버리고 있어요. 이 지도를 보면 그 분열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서울과 수도권은 어때요? 전세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집을 사는 게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빨간색이 짙어지는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집을 사는 게 손해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지역별로 시장이 완전히 딴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내놓은 이 전망치, 이게 바로 그 현실을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서울 수도권은 1.7% 상승이 예상되는데 지방광역시나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죠. 이런 양극화,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수도권의 집값 변동을 나타내는 파란 선은 위로 고개를 들고 있죠. 회복세로 돌아선 거예요. 반면에 지방을 나타내는 회색 선은 여전히 바닥에 머물러 있습니다. 회복하는 수도권과 침체된 지방, 이 두 시장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현상의 한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똘똘한 한채 신드롬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불확실하니까 어중간한 거 여러 개 갖는 것보다 입지 좋고 확실한 집 딱 한 채에 올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인기 있는 곳이랑 그렇지 않은 곳의 자산 가치 격차가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런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까? 이 분열된 시장이 당신에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 이 분열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신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연끌 대출은 절대 피하고 내가 진짜 갚을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따져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이렇게 나뉠수록 입지의 중요성은 몇 배는 더 커집니다. 미래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또 신생아 특별 공급이라든지 정부가 내놓는 지원책 중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건 사람들이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